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5월 2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에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저는 좀 고민이 많아요. 경마가 너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경마를 한지 한 20년 되거든요. 20년 정도 되는데 20년 동안 경마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경마 이렇게 안 돼가지고 어디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월달에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어떤 사유에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제 잘못이거든요.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월말 경마입니다. 열심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고.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인데, 자, 이번 주 이제 금요경마 부산 제주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인데, 월말 경마라고 해서 요즘 뭐 부산 경마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또 월초 경마라고 해서 느슨하게 또 흘러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배당도 많이 터질 것 같고 안정적인 흐름도 있을 것 같아서 매경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적중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변명 같은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게 다 이제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드릴 게 없고요.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으로 외치면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은데요. 국산 6등급에 지금 1300경주에서 배당이 와장창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처럼 선정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좀 무리를 안 하려고 제가 승부처럼 선정을 안 했는데, 이 경주 좀 터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터지느냐 하면 6번 소나타 정도나 외곽 게이트의 12번 샤프벨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이제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닌 마필들 일색인 가운데 거리는 1300이고 또 기복형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느린 편성이라면 여기서 배당이 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타가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2번 페르난도라는 마필이에요. 자, 오경환 기수가 이제 재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요 마필은 이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3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마필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마필 상태 굉장히 좋고 체중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당연히 이제 체중만 좀 빠져서 나온다면 충분한 가능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시 2번 페르난도는 한번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페르난도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1번 나호야도 괜찮아요. 1번 나호야도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나오야도 괜찮고 5번 게임 체인지도 사실상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또 공백을 갖고 있었다가 또 지난번 경주에 출전을 했다가 또 공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봐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자가 있는 능력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서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고, 또 거리 또한 1300이라면 배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2번 페르난도와 1번 나오야 정도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모바일 연장 예상입니다. 일단 뭐 7번 항희 장군이 이 느린 편성을 만나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이니까 일단 7번 항희 장군은 배팅권에 필수적으로 안착을 시키고, 2번 별빛 세상과 3번 반올림 정도도 후차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자, 2번 별빛 세상은 데뷔전 때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이전째 조정 하강을 보였으니까, 자, 이번에는 패턴상으로 봤을 때 3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력이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별빛 세상은 무조건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만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먼저 4번 달콤한 인생입니다.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인기만을 자르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신중을 기해요.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이마피를 제가 인기만을 안 본다고 UCC 시간에 얘기를 하면 저와 생각이 같으시면 배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와 생각이 다르시다면 저와 같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경만하는 것은 절대라는 건 없어요.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과정에 있어서 절대라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가 있으면은 진짜 일확천금이 가능하고 경관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땄다는 사람이 나와야죠. 절대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냥 절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로 4번 달콤한 인생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등짝은 유현명이고, 또 마방은 백강렬 마방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만 놓고 오면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번 달콤한 인생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4번 달콤한 인생이 입상을 하려면 선행을 가야 되거든요. 선행을 가야 되는데 7번 호승지마하고 지금 현재 10번이 막강볼트하고 4번 달콤한 인생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이에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이들 마필들이 한 바퀴를 일수할 수 있겠느냐. 7번 호승지마도 워낙에 기복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믿어 못 믿으러 가야 되고, 4번 달콤한 인생 역시도 근간에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4번 달콤한 인생에 대해서는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이거 자르고 가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4번 달콤한 인생을 자르고 나머지 3두만 갖고 3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중고배당 단통을 노리는, 자,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4번 달콤한 인생의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자, 임하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모바일 연장 예상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 추천만은 2번 쌈바퀴입니다. 10만대요. 야, 별다르게 의지를 갖고 말머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나 10만 치고는 이 종감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걸 봤을 때는 전반적인 마필 자체의 파워가 굉장히 우수한 마필 같아요. 그래서 이번 쌈바퀴는 10만이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봐라. 나머지야 뭐 10번 7일도나 9번 회색 등불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많으니까 잘 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컴퓨터도 제가 노트북을 항상 현장에 갖고 가요. 지점을 갈 때나 본장에 갈 때, 본장에 가면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야, 그 브라우관이 너무 차가 더워가지고 브라우관이 그게 액정이 나가버렸어. 나가버리고, 야, 그러니까 제일 수가 이렇게 없어요. 이상 산지도 얼마 안 된 건데.
그냥 이 정도 제가 요즘 무슨 일을 하도 좀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좀 깨야 되니까 자 한번 이번 주 한번 총력전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상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4번이 마하 임팩트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시 문주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오경환 등장인데 자 오경환이도 뭐 올해 뭐 기승한 적이 없으니까 1승이라도 하려면은 열심히 탈 겁니다. 당연히 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들은 이런 마필들이 아니라 4번 마하 임팩트도 괜찮게 보지만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골든 블릿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상당히 좋게 봐요. 그래서 4번 마하 임팩트와 10번 골든 블릿은 이번 경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예, 제가 그 아프로님이라는 권빛에 계신 그 팬이 글을 써주신 거 중에서 뭐 부산 제주가 맞지 않으니까 안 하면 안 되고 서울에만 올인하면 안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장사라는 건 구색을 맞춰야 장사잖아요. 그리고 맨날 제가 서울을 맨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 제주를 맨날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산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에요. 부산 초창기 때부터 남들 10만원 뜰 때 저 200, 300 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메이저 중에 탑 메이저가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 경마만 할 생각도 있었어요. 그랬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돈을 더 벌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부산 경마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은 내려가서 조교 평균 좀 쓰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저는 부산으로도 밥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울 경마, 서울 전문가니까 그거를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 그 아프로님 얘기 중에서 하나 수긍을 하는 부분은 승부처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하나씩은 줄여볼까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UCC 시간에 승부처를 얘기를 하지 않고 딱 하나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승부처를 이 마지막 분석까지 끝내놓았을 때 이제 뭐 한 4개 정도로 아니고 이제 부산 이제 교차해가지고 한 6개 이내로 압축을 해가지고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엑기스만 갖고서 이제 승부처를 할 생각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줄여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 패는 제가 지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승부처를 좀 한 개씩 한 달에 한 개씩 좀 줄여갈 생각입니다. 반응을 보면서.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삼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붙는데 당일 누가 인기만을 팔릴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편성에서는 제대로 된 마필들 딱 3두만 갖고 때립니다. 청룡무적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요거는 저는 그렇게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문제는 6번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는 가운데 선행을 간다면 그 선행을 갖고서 가격남이가 60kg라는 가부족을 들고 한 바퀴를 일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6번 청룡무적은 사실상 그간의 연속 상승된 경주력도 보여줬고 또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종반 탄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버틴다는 그림은 저는 그려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만은 일단 자르고 간다는 점이 1차적인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3번 주말평경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이제 제 갈림한데 한 번 정도는 올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간에도 이제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주말평경을 좋게 본다. 자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3경주 제주경마 준명인 승부처는 삼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야말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4경주입니다. 경마가 안 되다 보니까 목이 갔어요. 제가 목이 가가지고 예, 천식기가 좀 있고 목이 많이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전문가가 경마 안 되면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자 어쨌든 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요즘 이래저래 몸도 힘들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서 과천을 갔다 왔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고 좀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 어찌됐든 뭐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방법을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10번 파티 투게더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0번 파티 투게더가 뭔가 좀 2%가 부족하죠. 기본적인 순발력을 우수해서 이번 교시 이제 전개사 선행을 갈 수는 있는데 선행을 못 간다면 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지난번 나름 출중한 경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긴 합니다. 자, 승급전이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마필들 특히나 인기권 전력들의 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연대 등이 걸려 있어서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 이 조합 자체로 봤을 때 10번 파티 투게더를 세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번 파티 투게더는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필수 안착마로 꼭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오픈 더 스카이는 좀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거든요. 물론 4번 오픈 더 스카이가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선행을 갈 수도 있고 10번이 지금 얘기한 파티 투게더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10번 파티 투게더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오픈 더 스카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10번 파티 투게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기대해보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승부처를 하려고 그러다가 꾹 참고서 그냥 일반 경주로 했는데, 자, 외곽 게이트의 11번 대산수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고 1400점 이하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교시 1100점 이하에서 올라가 가지고 1400점 이상의 마필들과 일전을 치러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선행이라는 주특기를 갖고 있고 약간의 감량 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도 비교적 편한 선행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1번 대산수가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는 11번 대산수는 가져가야 되고 4번 원더기트가 이제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훈련 패턴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정상적인 패턴이고 여전히 가려고 하는 의지가 받쳐주는 마필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이제 부중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제 11번 대산수와 4번 원더기트는 기본 마필들로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부산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최대 자 A급 작심 배당을 노리는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요거 딱 보는 순간에 요거 하나 때려야 되겠다. 뒤지던 살던 간에 한번 여기서는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승부처예요. 일단 뭐 선행은 이번 금태가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금태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버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이다. 근데 2번이 안 되냐 무조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무조건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편성 자체가 센 말이 없어요. 선행형 마필 중에서도 센 말이 없고
그렇다고 손인마도 센 말이 없고 추인마도 센 말이 없어. 그나마 추인마들이 조금 센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급태 같은 마필이 앞선에서 그냥 버티면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주셔야 돼. 자, 근데 저는 포인트 자체를 2번을 안 보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세게 보면 배당바로 2번 금태를 갖고 가면 되는 거고, D를 세게 보면 제가 노리는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택해서 때려야지, 앞선도 세지 않고 뒷선도 세지 않고 중간선도 세지 않다면 어느 한쪽을 집중 공략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부산 5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A급 밀착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번 프렌치걸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5번 프렌치걸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자기 능력을 베스트를 보여줬던 마필이고, 또 마필 자체가 아주 센 말은 솔직히 아니지만 지난번 경주 때는 경정맹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병력이 사라진 이유이기 때문에 예전의 능력을 어느 정도 되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프렌치걸이란 마필은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여기서 간단한 경마상식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병력이라는 것은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다리가 다쳤다. 그러면 평소와 똑같이 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알이 베겼다. 다리에 무리를 해가지고 알이 베겼어. 그럼 평소와 똑같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거는 100% 그 경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잖아. 병력으로 인해서 못 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필도 마찬가지야. 경정맹령 같은 경우에는 경주력의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마필은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프렌치걸은 직전에는 경정맹령으로 인해서 부진했지만 이번엔 이제 치유가 된 상태니까 예전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5번 프렌치걸은 일단 이제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마필들도 한 2두가 더 있는데 이런 마필들과 매치를 해서 충마부터 배당만을 갖고 가서 완벽한 상황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부산 5경주 1차 메인 승부처 작심 배당으로 완벽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청 5경주. 이번에는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이거 사람이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좀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집돌이형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경마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 뭐랄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좀 아프고 계속 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배드민턴을 쳤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 친데 그 옆에 이제 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과천 그 공원인데 거기에 이제 밑에 이제 자전거 도로까지 쫙 되어 있어가지고 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걔하고 이제 쭉 이렇게 걔는 풀어놓고 저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봤는데, 심적 멘탈이 좀 맛이 간 것 같아. 멘탈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랄까 그 놓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틀리는 게 뭐가 틀렸는지를 일단 복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멘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쫓기다 보니까 놓치는 게 하나씩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환장하겠더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 이번 제주교청 5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제주 최대 5경주 메인 승부처의 공략 방법은 정석입니다. 정석대로 능력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뭐랄까
전개 요소까지 가미를 해서 그야말로 정통으로 붙어보는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외적인 요소는 싹 빼버리고 오히려 정통 경마 쪽으로 접근을 해서 붙어보는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험마 공식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강하게 팔렸는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 지난번에 아이러니하게 들어오대요. 불면의 태양이 들어오대요. 야, 그래서 내가 참, 야,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 불면의 태양이란 마필은 그 직전 경주 때 엄청난 능력을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난번 경주 때는 조정 하강을 할 줄 알았는데 야, 또 입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엔 8번 불면의 태양은 당연히 자르는 마필이 되겠고 3번 험마 공실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살포시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자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는 뭐 부중 면에서 부중을 떠나서 3번 험마 공신이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번엔 3번 험마 공신을 세게 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3번 트리엄 맞춥니다.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공백이라는 것이 뭐 큰 공백이 아니라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공백을 가졌던 마필인데 실제로 이 마필은 그 12월 달에 뛰었을 때도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트리엄 맞춰는 지난번 경주 때만 잘 뛴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걸음의 변화가 왔었던 마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마필이 이제 휴양을 하면서 마필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트리엄 맞춰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연속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을 약간은 내포를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마필은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하고 자 이번 경시 강타가 노리는 마필은 강타의 갈리마 일두를 강력하게 축으로 놓고 때리는데 전개 입점마들이 어느정도 선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주라 자 이 편성 역시도 어느정도의 입상마들은 압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부산 6경주 준베이 승부처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거리 경험이 없는 인기권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이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당연히 이번 경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은 직전 경주에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던 10번 진주만과 1번 파장이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당연히 10번 진주만을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싶고 반대로 1번 파장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가감하게 자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파장은 자르고 10번 진주만은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제주교차 6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1번을 자르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무리 이번 편성 자체가 아주 이제 빠른 편성은 아니거든요. 이 8번 10날의 정도가 제 경주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지구력 부족이 보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6번 낙천자랑과 이제 10번 진주만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10번마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보다는 10번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배당이 터지면 1번 월드퀸이라는 마필이 배당을 터뜨리니까 제가 당일날 이 현장이든 또 어떤 데서든 간에 제가 2번 월드퀸을 뺄 수도 있어요. 구멍수를 압축하다 보면 뺄 수도 있는데 만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경주에 배당만은 2번 월드퀸입니다. 그러니까 월드퀸을 배당만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월드킨 쪽에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한번 꼭 가져가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경주가 만약에 그 뭐라 그럴까요? 배당이 이상하게 팔린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요경주를 오히려 승부처로 선정을 해서 때려볼 생각도 조금은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월드키를 가져가고, 자, 여기 이제 5번이 슈퍼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그래도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또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5번 슈퍼블레이드 역시도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5번 기적바람이 이번 경주시에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예, 전혀 승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자, 당연히 여기에는 뭐 이태용 마방에서 출전을 하는 8번 바람의 빛깔이 대가리 팔릴 겁니다. 얘가 대가리 팔리는데 저는 5번 기적바람을 오히려 대가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후반부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제가 나팔을 안 부는 거 기침이 나올까봐 나팔을 못 불겠어요. 이게 천식기가 있고 이게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경마가 안 되니까 이게 체력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종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은 7번 햇빛 사운드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아주 센 말은 아닙니다. 아주 센 말은 아닌데 이게 마방을 옮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영배 마방의 마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마방을 좀 옮긴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제가 확인을 해드려야 되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꼭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다면 이제 의지라는 게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즉각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현장 예상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는 즉각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김병환 마방의 마필이었어요. 김병환 마방의 마필이었는데 4월달에 옮겼네. 4월달에 옮기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네. 그러면 어찌됐든 7번에 대해서는 마방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 또 이렇게 이혼한 일이 자꾸 생기네. 이상하게. 자, 어쨌든 7번이 햇빛 사운드는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니까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는 7번 햇빛 사운드는 나는 또 강하게 보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타 마필들의 인기와 능력이 문제인데 저는 뭐 이렇게 세게 보는 마필들이 인기권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중고배당 단통까지 가능한 부산 2차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구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막 집중이 안 되네요.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부산 구경주입니다. 4번 투투력터예요. 이게 승급전을 치르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선행과 선행을 오가면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경주에서도 1800에 이제 첫 도전을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해요. 18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거리 적응력에 따른 문제점을 보여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간의 행보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선취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추임력도 선행력을 계속 붙이면서 이 뭐랄까 능력만의 조건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4번 투투레터는 이편성에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멋지게 맞춰드린 9번 아이언 트레인도 이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부산 제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중배당 이상이 가능하고 배당판의 인기마들을 가감하게 받치기로 돌려서 자,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중고배당 단통이 가능한 끝장 승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오버 하이섹시라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선행도 갈 수 있지만 안쪽 게이트 1번 비스트 호두가 빠르기 때문에, 또 외곽 게이트 12번 메이저 챔프도 빠르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서 뭐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가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또 안말이거든요. 안말에 500담화가 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선행을 가면은 가속이라는 게 붙거든. 그리고 또 이 어린 마필이잖아요.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3세 안말이기 때문에 이 조숙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실질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버 하이섹시 같은 마필들은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호착에서는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과 안정이라는 작전으로 임해볼 생각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는 어찌됐든 간에 후착 대반란을 기대하면서 자, 오버 하이섹시를 놓고 때리는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월말 경마예요. 월말 경마니까 뭐 앞에 주 내중대 못하다가도 월말에만 잘해도 사실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월말 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 역시도 총력전을 할 것이고 잘할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자, 한번 뭐 저도 양심이 있으면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낯짝이 좀 없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5월달 들어와서 좀 저도 경마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자,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